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우선은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그 하이러닝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학습창하고 클래스보드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를 2개를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정을 좀 한번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학습창은 제가 지난번에 나의 학교에서 다룰 때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학교, 나의 수업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과목 개설 눌러가지고 지금 초등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 개설이 되었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었을 때 이렇게 과목 단위로 만든 이유가 AI 학습 진단이 그렇게 과목별로 지금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은 교사 화면이고요. 이렇게 환한 것은 학생 화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학생 입장과 교사 입장에 수업 설계해 놓은 것을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은 영어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해 놓은 거를 우선 들어가서 우선은 교사가 먼저 설계해 놓은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요거를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수업 시작을 눌러볼게요. 교사가.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이시죠?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데는 자료 추가나 추가를 할 수가 있는 화면인데 요거는 이제 교사들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 2번째 제가 수업 설계해 놓은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2번째 화면만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자료 추가를 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예쁘게 포스트잇으로 수업 설계해 놓았고 바로 가게 될 수 있는 URL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넘기면 함께 보기 중입니다. 함께 보기. 이걸 해제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여러 장의 PDF를 제가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싫어. 그러면 함께 보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요걸 해제해주면 애들이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데서 애들이 필기를 하거나 문제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에 시간을 주면 애들이 여기서 필기도 하고 디지털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필기도 하고 애들 필기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긋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지를 아이들 입장에서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애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 공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교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이시죠? 애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이 아이들이 접속했으면 개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한 명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이 모습은 이런 화면이죠. 전체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는 애들 하나씩 누르면 한 명씩 이동하면서 좀 확대해서 한 명씩의 아이들의 그런 필기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나중에 클래스보드라는 메뉴에서 자기 필기를 나중에 복습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기 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필기를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되냐? 제가 요걸 눌러요. 왼쪽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전체 발표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한 명만 되는 건 아니고 몇 명만 집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아이들 한꺼번에 발표를 시키기도 가능해요. 자, 보이시죠? 선생님 화면에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발표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발표를 종료하면 발표가 종료가 된다. 디지털 필기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필기에서는 이 텍스트만 이렇게 배경 없이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도형을 예쁘게 올려서 모양 포스트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기, 콤파스 이런 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메모하기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하기는 각자 자기 개인 메모입니다. 네, 각 슬라이드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비공개 채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도 할 수 있고 보내면 선생님 창에서 이렇게 뜨죠. 선생님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화면을 공유하고 있을 때 애들의 화면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새 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누르면 새 탭이 돼요. 그럼 질문을 따로 확인 가능하고 모니터링 눌러서 한 명씩 아이들 새 탭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떼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니터링.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은 이 창 안에서 모니터링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 명씩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런데 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화면의 모니터링을 이 화면은 제 거 TV 화면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전자칠판을 보여주잖아요. 전자칠판을 보여주면 요거는 화면에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니터링을 나 혼자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렇게 새 탭 열기, 사람 모양을 열면 새 탭을 열려요. 요거를 떼어가지고 다른 모니터에서 듀얼 모니터면 거기에서 전체 화면 모니터링이나 한 명씩 보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 질문도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추가도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자료 추가 보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게 여기 자료 추가 누르면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업 교재를 눌러주시면 이런 PDF나 이런 것들 추가할 수가 있고요.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유튜브로 추가할 수도 있고 눌러주시면 화이트보드만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웹 URL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패들렛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새 창으로 열리게끔 웹 URL 추가할 수 있고, 얘는 지금 PDF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의 PDF를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넘기는 게 나와서 아까 보셨죠? 페이지 넘기는 것처럼 수업 교재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여기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통화박스 창에다가 붙여서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붙여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미지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것들은 URL 하고 해볼게요. 제가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지고 수업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박스 창에. 그러면 유튜브는 이렇게 딱 쏙 들어가는 인베드가 되고요.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지 바로 가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이런 식으로 새 창으로 열리게끔 들어가고요. 이미지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자료 추가로 넣지 아니하고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PDF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새 창으로 열리는 그리고 유튜브로 링크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수업 설계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 이미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조금 포스트잇 있죠. 그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려놨다가 개체처럼 레이어로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시를 해서 해결 시간을 줄 때에는 이걸 가려놔요.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이 풀이를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이걸 눌러서 하면 맨 뒤로 보내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이 보이죠. 예시 답안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수업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자료 추가를 했었을 때 모든 발표 수업이에요. 모든 발표 수업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전체 모니터링도 되고요. 누르시면 개별 모니터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문항을 배포로 했었잖아요. 만들어서 그 과제 형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화박스창으로 당겨오면 한꺼번에 제가 시간을 주고 한꺼번에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이할 수 있는 풀이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실시간 풀이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링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자료 추가에서 문제 풀이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문제를 당겨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통합학습 창을 이제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수업 추가를 눌러줘야 돼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수업 추가를 눌러요. 확인을 눌러요. 그렇게 노란색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설계하기도 할 수 있고 반복 설정은 뭐냐면 이게 매 시간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하는 게 가능하고요. 설계하기를 하면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설계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전에 선생님 수업 설계했던 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한 것들을 이렇게 끌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다음 날짜까지 해가지고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계 가능하고 그 전체 학교를 공유를 하면 전체 학교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설계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추가, 자료 추가한 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에 수업 자료 추가한 것만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제 거가 설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공유 안 함을 누르시면 저만 볼 수 있고, 여기다 학습 주제랑 공지사항 넣을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영상 추가에는 파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mp4로 되어 있는 거, 1GB 이하로 된 걸 올릴 수가 있고, 저는 우선 외부 링크 한번 넣어볼게요. 등록 올라갔죠? 이번에는 문제집 만들어 놓은 거. 제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전체 문제집.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등록을 할게요. 들어갔죠? 그다음 교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과서 PDF하고 단어 문장 학습지를 등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에 넣을 수 있는 자료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넣는 사전에 선생님이 이 통창을 설계한 것만 다른 선생님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카피도 가능하고요. 중간 투입된 거는 그게 어려워요. 아직은.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제가 입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순서를 제가 다시 해놓고 수업 시작을 누를게요. 그러면 누르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사전 설계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간 투입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투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 투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 교재를 이렇게 눌러요. 지금 이제까지 제가 넣어놓은 것들을 다시 쓸 수도 있고,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넣어볼게요. 중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있어 좀 걸리니까 제가 이거 눌러서 선택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장으로 겹쳐있는 PDF를 넣으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자료 추가를 하나 더 해볼 건데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뭐 이거 해서 붙여넣어도 되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다 선생님 이 사이즈 이렇게 줄이고요. 원하시는 자료들 포스트잇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명은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셨을 때 이런 것들 넣어놔줘요. 지시사항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같은 거 아무거나 한번 캡처해볼게요. 제가 이 가정을 할게요. 이 문제를 제가 해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고 캡처해서 붙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붙여넣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죠. 만약에 예시 답안이 있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 만약에 예시 답안이 제가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여기다가 포스트 하나 더 붙여요. 애들이 문제를 풀 동안은 예시 답안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우선 제가 틀어줘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자, 하고 시간을 주고 이거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 보시면 타이머를 켜줘요. 애들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제 화면에서.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요거를 맨 뒤로 보내면 뿅 하고 답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업 교재 유튜브 넣었죠. 웹 URL은 제가 넣어놨죠. 여기 URL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시면 제가 패들렛 한번 넣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패들렛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는 바로 인베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새 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눌러서 갈 수 있게끔. 네. 넣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보드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화이트보드를 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수업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좀 이렇게 애들한테 활동 설명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자료 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창에 좋은 것은 수업 설계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URL이나 이미지가 바로바로 딱딱 갖다 붙는다. 필요한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필요한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따로따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해서 쓰죠.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 프로젝트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료 추가 이렇게 누르고 모둠 활동 수업을 이렇게 눌러요. 자, 모둠 활동은 자료 추가해서 모둠 발표 수업을 누르면 자, 제목을 적고요. 교재는 이미 이제까지 제가 올렸던 거는 다 여기 최신으로 다 나와 있고요. 또 추가로 내가 한다면 이렇게 파일 추가하면 되고요. 그럼 저는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랜덤 이름수 직접 세 가지로 다 되는데 우선은 제가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6개 모둠을 쪼개져서 애들 랜덤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모둠 발표 수업을 저장해서 바로 누르시면 돼요. 시작하기 누르면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모둠만 보이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 요 6명의 아이들이 하나의 것을 보고 협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둠별로 애들이 요 하나의 그 활동지를 놔두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활동을 시키고 담임 선생님은 한 바닥에서 모둠의 활동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하나씩 들어가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를 누르면 이게 종료가 돼요. 애들 입장에서도. 공유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조의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요. 끝냈다가 다시 이어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종료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추가 세 번째 문제풀이인데요. 자, 문제풀이는 제가 자료 추가를 누르면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 놨던 요거를 풀이 시작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미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당겨올 수도 있고요. 썼던 것들. 그 특징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수학에서요. 특징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문제풀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문제풀이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렇게 되고요.
애들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연습장 열기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종이를 굳이 꺼낼 필요 없이 애들이 여기 필기 과정을 적을 수 있습니다. 풀이를 여기다 애들 펜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렸고 지워서 하면 여기다가 7.0 넣어주고 다음 문제 해주고 요것도 1.8 1.8 해주면 2.6 이렇게 쭉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화면을 보면 보이시죠? 지금 이 학생이 어느 만큼 풀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풀이 종료를 누르면 교사는 번호 순서대로 제출 현황이나 정답순을 볼 수가 있고 문항별안에 보면 우리 반에서 가장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오답률이 높은 걸 풀 수가 있어요. 네,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통합학습창에서 아이들이 자기 거는 자기가 필기하고 선생님은 선생님 걸 필기하고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통합학습창 자체가 선생님이 강제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한 번씩 다시 보고 문제풀이를 할 때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애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만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클래스보드에서 가서 나중에 복습할 때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가서도 요것들을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죠. 클래스보드는 이 플로팅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로봇 모양, 책봉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마우스 얹으면 클래스보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목별로 개설해 놓은 것들로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국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핑크색은 아직 통합학습창에 기한이 끝나지 않는 거. 요 회색은 이미 기한이 종료가 된 거. 종료가 된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 이쪽 요 수업 결과는 종료된 것들만 보여요. 보시면 보이시죠? 통합학습창에서 했었던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할 수가 있고 필기 보이시죠? 모든 활동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각 그 카테고리별로도 자료 카테고리별로도 다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이고요. 이게 클래스보드입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애들도 보이죠? 이런 것들도 다시 보이고 이렇게 테스트 계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계정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들어와 있는 애들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AI 리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습 결과들이 이제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 리포트를 가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 계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는 계정은 아니라서 자 보시면 우선은 과목별로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연습별로 과목별 리포트를 쭉 볼 수 있다. 이게 많이 되면 쌓이겠죠? 그리고 학생 리포트별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반 아이들 문제 풀면 이런 식으로 얹어보면 이 아이들이 얘네가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거. 피드백 보내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보이시죠? 점에 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실습 연수를 했었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리포트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의 학교, 나의 수업에서 각 과목, 개설된 과목으로 들어가가지고 통합학습창을 설계하는 거, 각각 자료 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클래스보드를 이렇게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AI 리포트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PPT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4학년 국어 활동으로 수업 설계했던 걸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통합학습창이라는 게 있다. 네, 실시간으로 수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얘네는 자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컨텐츠는 유튜브, 웹 URL, 수업교재, 화이트보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바로 인베드가 된다.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 이렇게 네모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포스트잇을 넣어가지고 활동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웹 URL을 넣을 수 있다. 유튜브는 바로 쏙 인베드가 되지만 다른 웹 URL은 새 창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바로 가기가 이렇게 집어넣어질 수 있다. 그 수업 교재로 한글 파일이나 PDF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러 장의 PDF로 들어와 있는 것을 넣어주면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추가를 한 다음에 화이트보드에는 웹 URL이나 또는 유튜브 링크나 또는 이렇게 이미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캡처해서 붙여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 답안을 이미지로 집어넣고 포스트잇을 위로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체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게 하면서 이렇게 수업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은 필기할 수 있고 선생님 필기는 아이들 모든 화면에 같이 공통으로 보이고 애들 필기는 자기 필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애들 필기를 모두가 다 같이 선생님이 필기한 것처럼 보려면 요걸 눌러서 발표를 시키면 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전체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렇게 개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료 추가해서 모든 발표를 하면 모든 별로 이렇게 쪼개서 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모든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통합학습창으로 문항을 끌어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풀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실시간으로 애들이 어느 만큼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아이들이 연습장 기능이 있어서 굳이 종이를 빼지 않고도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하면서 볼 수 있다. 풀이를 할 수 있다. 실시간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누르시면 아이들 발표시키는 메뉴이고 얘는 함께 보기 메뉴인데 함께 보기를 하면 선생님이 딱 다른 페이지 넘어갈 수 없게끔 고정시켜서 선생님이 원하는 그 화면만 볼 수 있는 거고 함께 보기를 풀어주면 아이들이 다른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가 있다. 얘는 아까 설명했듯 세 탭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메모, 얘는 채팅, 얘는 모니터링이 있다. 발표시키기. 그리고 문제 만들기를 먼저 해줘야 통합학습창 수업 설계 전에 그 문항을 끌어올 수 있다.
처음에 제가 수업 설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클래스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클래스보드라는 기능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얘는 복습용으로 나중에 보는 거다. 수업 결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학습 창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설명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하이러닝에서의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하이러닝 기초 활용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지요.